네, 안녕하세요. 한다 주식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 대내외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요, 짧게나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테슬라 종목 뉴스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먼저 결론, 그러니까 이슈와 해석을 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들로 결론을 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 지분 전량 매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1분기 이미 끝났던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테슬라 중국 28만 대의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요. 보면 좀 특이한 사항, 니오 대주주인 텐센트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테슬라를 깎아내려는 의도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패닉 셀링으로 나오는 물량을 받으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장에서 주목할 것, 미국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지수의 부담, 대기관망 장세로 이어지면서 주 후반까지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매우 좋게 나오면 조정 폭이 조금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한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노이즈를 좋아하는 언론의 행태가 굉장히 나타났던 이 테슬라 악재 뉴스였고요. 부분을 부각하면서 악재 효과를 배가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로비 활동을 잘 안 하는 테슬라인데요. 이해관계 이유로 자주 달달 볶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봉인가 그렇게 썸네일에서도 나타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만큼 시장 내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꼼꼼히 본다면요, 악재로 볼 만한 소지가 없는데 이러한 악재 뉴스에 공포심리 자극되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포심을 자극하는 단기성 재료인데 이 공포로 출회하는 매물을 받으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그 감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감독당국 대내외 시장의 저승사자로 최근 이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에서 6월 26일 토요일자로 하나 공문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베이징, 테슬라 상하이 이 회사가 이 리콜을 하게 되는데 일부 수입 차량 그리고 중국 내수용 차량 모델 3, 중국 내수용 모델 Y에 대해서 이렇게 리콜을 한다는 이 공문이 퍼졌고 주말에 이 대내외 이 시장에 이 언론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부 내용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한번 체크하면은 테슬라 이 자동차 베이징의 부분은 2019년 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그렇게 일부 수입 차량인 모델 3 모델에 대해서 35,665대 리콜을 한다고 하고요. 이 테슬라 상하이 쪽에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생산이 됐던 일부 중국 내수용 모델 3 전기차 21만 1256대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생산이 됐던 일부 이 중국산 내수용 모델 이제 Y 이 전기차는 38,599대. 네, 이렇게 하면서요. 토탈은 계산을 하면 28만 5,520대가 되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28만 대 그렇게 리콜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영미권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도 헤드라인에서 테슬라 addresses safety issues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이 테슬라가 28만 5천 대 이상 이 차량에 대해서 중국 내의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 그리고 Financial News, 국내 경제 매체인 Financial News는 이 월스트리트저널 내용 인용하면서 소개된 내용 보면 테슬라 고객들이 자동 운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된다면서 자동차를 갖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인 NetEase 언론에 따르면요. NetEase는 테슬라 다오치엔이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사과를 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지 않은 이 NetEase 언론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가 발빠르게 이 심심한 사과의 표현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 페이지에는요,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니오나 텐센트 이 지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오의 대주주인 텐센트가 되는데요. 이 텐센트가 자신들의 언론을 통해서 뭔가 테슬라를 깎아내리는 듯한 이 움직임을 재차 시연했습니다. 사실 스트레이트 기사로 해서 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힌 것을 보면 마지막 이 문구에 결국 진상이 드러나나 이 단순하게 몇 글자인데도 굉장히 의도가 다분한 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헤드라인을 보니까 과연 브레이크 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전에 4월 중하순에 나왔던 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시위했던 이 여성에 대한 이슈를 끌어다 드리면서요. 그때도 굉장히 악의가 다분했던 뉴스를 내놨던 텐센트였기 때문에 제가 주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테슬라 악재로 해석될 만한 뉴스 나왔는데 이 부분에 의견이 조금 들어가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나쁘게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용 가운데 하나 보면은 부샤오, 테슬라 그러면서 적지 않은 테슬라 차주들도 상당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인터뷰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다양한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던 문장이 나왔습니다. 영미권 언론에서도 빠르게 이 테슬라 리콜 관련한 중국 내 리콜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CNN이 눈에 띄었습니다. CNN은 뉴욕타임즈와 더불어 이 전문적 경제 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테슬라 관련한 악의적인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은 조금 빠르게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이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안 하는 회사로 유명하고 광고도 잘 안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악의적인 보도는 더욱더 부각되는 이 테슬라 관련한 소식이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 언론의 행태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조명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야후 이제 재팬 이게 확인했습니다. 야후 재팬 테슬라 검색을 했을 때 우선 파나소닉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테슬라 중국 리콜 소식도 봤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이터, CNN 내용 이제 번역을 해서 토대로 해서 테슬라 상단에 노출된 것은 미국의 테슬라, 베이 테슬라, 중국의 모델을 산 나도 리콜을 소프트웨어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에서 모델 3 등이 이제 리콜을 당하게 되는데 리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갱신이 이유가 된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나소닉이 연관된 테슬라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발 언론을 조금 먼저 참고를 하겠습니다. 파나소닉 테슬라노 젠부 가부시기요 바이계약라고 하면서요. 이 파나소닉이 테슬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 지분을 이렇게 매각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M&A 등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천억 엔 정도 우리 돈으로 4조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금을 조달했고 이 돈은 전지 공급 그렇게 하면서 배터리 공급은 유지한다. 협력 관계는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량 자금은 결국 M&A 하는데 활용하겠다 하면서 이 파나소닉이 당시 전주말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는 5%대 급등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영미권 언론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은요.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이 영미권을 대표하는 경제 매체들 전부 이 파나소닉이 이 테슬라 지분 전량 매도한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팩트는 강하지만 사실 후행적인 이 소식이 될 것이고요. 1분기 이미 매도를 했다는 소식, 어느 정도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한 그런 언론의 플레이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파나소닉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테슬라 지분 매각했다. 이 소식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4.93% 오른 1309엔으로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파나소닉 주가가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잡고 울리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고 버리도록 한다. 한편 테슬라는 금요일 장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1.17% 하락한 671.87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어오던 상승 흐름이 조금 한풀 꺾이는 모습으로 금요일 장을 마쳤고요. 장중 고가 693달러 기록했는데 초반부터 우하향한 가운데 670 초반 수준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주말 중국 쪽에서는 중국 쪽 언론은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일요일 중국을 대표하는 신랑제경이라는 경제 매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매체들도 이미 지나간 재료인 파나소닉의 이 테슬라 지분 전량 매각한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를 시키면서 테슬라 악재로 해석될 만한 것을 이 중국 쪽에서 더욱더 부각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패닉셀릭 물량을 받으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국내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연관된 이 재료는 이미 소실된 것, 이미 재료는 다 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나소닉은 지난 3월 말 기준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라고 니온 게이자이가 전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미 1분기 기준했을 때 1분기 말에 이 사안은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이 굉장히 호행적인 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나소닉 CEO의 특명 테슬라 의존도를 낮춰라. 이 3월달 나왔던 기사고요. 파나소닉 테슬라 이외의 배터리 사업 다각화 강조. 이 소식은 4월달 나왔던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미 3월, 4월에 파나소닉 CEO의 입을 통해서 테슬라 의존도를 낮출 뜻을 시사했고요. 그래서 후행적으로 이 기사가 이 테슬라의 악재가 될 만한 것을 이슈화하고 있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테슬라는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7.64% 오른 671.87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목요일 장까지는 끊임없는 우상향 흐름으로 700달러 돌파도 노려봤지만 아무래도 가격 상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파나소닉과 이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조금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이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나온 가운데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7%대 상승 급등 장세로 이 지난주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내용 토대로 해서요. 뉴욕 증시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이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긴축 속도가 고용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은 6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수가 68만 3천 개, 이 5월에는 55만 9천 개를 기록해서 상승폭을 좀 키울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나올 때요, 이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승으로 방향을 만들어 갈지 주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요, 긴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고 미 연준의 그런 긴축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만약 긴축이 빨라진다고 하면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2% 수준 달할 것이라는 이 월스트리트 월가의 의견이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테슬라 종목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준비하시고 성토하시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